그날 휴대전화 화면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간이 밤 11시였습니다. 메시지는 읽은 표시만 떠 있었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이 되어도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만 길게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그제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일 만나서 거래하자고 약속했던 사람이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고 앉은 채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사기라도 당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중고거래 앱을 열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을 먼저 찾게 되었고 프로필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지만 그 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고거래라는 게 워낙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처음부터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휴대전화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나이지만 자식들이 가르쳐준 덕분에 조금씩 중고거래 앱을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할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고 거래도 몇 번 성사되었습니다. 오래된 책장 하나 쓰지 않는 전자레인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쓰던 장난감 같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물건이 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거래하다 보니 나름대로 요령도 생기고 사진도 잘 찍게 되었습니다. 거래하는 분들과 짧게나마 인사를 나누고 물건을 건네받으며 고맙다는 말을 듣는 일이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이 외롭긴 해도 이런 작은 연결들이 하루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오래 아끼던 물건 하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여행 가서 산 작은 도자기 인형이었습니다. 처음엔 팔 생각이 없었는데 집을 정리하다 보니 이제는 손에 쥐고만 있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도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올리고 설명을 적었습니다. 가격은 비싸지 않게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연락이 왔습니다. 한 분이 정성스럽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인형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어머니께 선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지금도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집 근처 지하철역 앞, 시간은 다음 날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인형을 꺼내서 먼지를 닦고 작은 상자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날 준비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머리도 빗고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1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지만 일찍 도착하는 편이 마음이 편해서 서둘렀습니다. 지하철역 앞 벤치에 앉아서 시계를 보니 1시 반이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서 가방 안에 든 인형 상자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는지 깨지지 않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몇 번이나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늦는다는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알림도 뜨지 않았습니다. 2시가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럴듯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써 있나 싶어 약속 장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여기가 맞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사람 일이란 게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길을 못 찾으시나요? 제가 지금 역 앞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읽음 표시가 바로 떴습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읽었으면 뭐라도 답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다시 몇 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3시가 가까워지자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전화를 한번 걸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끊기 직전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시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역시 답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시계를 보니 3시 반이었습니다. 1시간 반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인형 상자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걸까?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나를 속인 건지 아니면 정말 급한 일이 생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라도 해주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아무 말 없이 읽기만 하고 답을 안 하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오는 길 내내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인형 상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본 것도 아니었고 잃어버린 시간도 몇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신뢰가 깨진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성껏 준비했는데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그걸 저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고거래 앱을 열어서 상대방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계정은 살아 있었습니다. 탈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약속 못 지키셨으면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후회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보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내진 메시지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애초에 거래할 생각이 없었던 걸까? 온갖 추측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읽음 표시만 계속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중고거래 앱의 신고 기능을 찾아봤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고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상대방이 사과를 할까? 아니면 오히려 나만 소심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연락했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은 연락이 올까?
혹시 사과 메시지라도 올까? 그런 기대를 품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인형을 다시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중고거래 앱도 한동안 열지 않았습니다. 다시 거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다시 누군가를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나는 예전처럼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것 같아서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중고거래 앱 알림이 떴습니다. 누군가 내가 올린 다른 물건에 관심을 표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별 기대 없이 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알림 목록을 내리다가 그 사람 이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 약속을 어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프로필을 눌러 들어가 봤습니다. 여전히 계정은 활동 중이었고 최근 거래 후기도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성실하게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억울함이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한테만 이런 식으로 한 건가? 나는 그냥 만만해 보였던 건가?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달이 지난 일이었고 지금 와서 뭐라고 해봤자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앱을 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 일이 떠올랐고 왜 나한테 그랬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단 한마디 사과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게 계속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 살았고 중고거래는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정리할 물건들이 쌓여갔지만 다시 앱을 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약속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너무 쉽게 깨진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가끔 전화를 걸어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지만 나는 항상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로 자식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 일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동네 절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끔 다니던 작은 절이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면 그곳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날도 버스를 타고 절에 올라갔습니다. 경내는 조용했고 낙엽이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법당 앞에서 잠시 합장을 하고 구석 평상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스님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스님은 차 한잔 하시겠냐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따라갔습니다. 작은 요사채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스님은 요즘 마음이 무거워 보인다며 혹시 무슨 일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려다가 문득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중고거래 이야기를, 약속을 어긴 사람 이야기를, 그리고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마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은 가만히 들으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보살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계신 건 보살님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답을 듣고 싶어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사과를 받고 싶어서 계속 그 사람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원망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원망을 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살님이 그 사람에게 받지 못한 답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건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보살님 스스로 그 답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답이 평생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기다리며 사시겠습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랬는지,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걸 다 알아야만 마음을 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채로 놓아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게 진짜 내려놓는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가슴속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답을 받아야 끝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어도 끝낼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절에서 내려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평생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인형을 다시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고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이 인형을 볼 때마다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려 했던 따뜻한 시도였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중고거래 앱도 다시 켜봤습니다. 아직 용기가 완전히 생긴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믿는 일이 두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문을 닫고 살 수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 정말 우연히 동네 슈퍼마켓에서 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장을 보고 계산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선 사람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저 기억하세요?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 달 전에 중고 거래로 약속했었는데요. 그날 못 나가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끊었던 바로 그 사람.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대방은 내 표정을 보고 더 미안해하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날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나중에라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죄송해서 차마 메시지를 보낼 용기가 안 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화도 났고 서운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고 지금은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정말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동안 오해했던 것 같네요. 어머님 건강하시다니 다행입니다. 상대방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다시 한번 고맙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산대 앞에서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끝나고 나서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나만 생각하며 상대방을 원망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스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정들이 참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사정을 다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나는 그동안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우습게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도 힘든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렸더라면,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 나눠서 다행이었습니다. 오해가 풀려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머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다시 중고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시작했습니다. 거래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작은 연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약속이 어긋나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락이 늦어지더라도 먼저 나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을 다 알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거래를 더하면서 나는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끔 약속이 취소되거나 연락이 늦어져도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말 성의 있게 거래해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주고받으면서도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 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다시 절에 갔습니다. 스님께 그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스님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보살님이 스스로 답을 찾으셨네요.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 이유를 꼭 알아야만 평화로운 건 아니다. 때로는 모르는 채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보살님은 이제 그 지혜를 배우신 것 같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사람을 대하는 법을,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조금이나마 배웠습니다. 마음 선방은 이렇게 작은 일상 속에서 상처받고 또 회복하는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고 계신다면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위로가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